큐. 네, 저희 2조 12월 7일 4주차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추리 테크놀로지와 직관, 그리고 몰래카메라, 영상 다들 보셨나요? 네. 저희는 몰래카메라를 준비했는데 몰래카메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그럼 저희가 더 나아갔던 방향들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오늘 목차는 지금까지의 스토리, 그동안의 발표는 저희가 어떻게 진행했는지, 그리고 몰래카메라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범죄 현상에서의 직관 사례, 실제로 어떤 사례로 직관을 발휘해서 사건을 해결하였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저희는 지난주에 2주 전에 크라임씬이라는 프로그램을 가져와서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때 장진 감독이 그 직관을 발휘해서 범인이 트랜스젠더다라는 것까지 정말 완벽하게 추리했잖아요. 저희는 그런 그 프로를 통해서 객관적인 사실이 정말로 객관적인 사실과 합리적인 절차에만 집착하게 되고 결국 다시 할게요. 저희가 내린 결론은 과거의 수사가 정말 직관에만 발휘가 됐다면 현재는 현대에는 정말 뛰어난 과학기술도 있고 또 지나치게 의존하면 안 되지만 객관적인 사실, 합리적인 절차에만 계속해서 저희가 집착하게 되는 그런 사실이 있는데 그런 면모에 뿐만 아니고 저희가 좀 더 이렇게 직관적인 직관을 하는 수사법과 좀 더 이렇게 객관적인 사실, 합리적인 절차를 좀 더 융합하고 좀 더 나아간다면 좀 더 나은 정말 지능범들을 좀 더 잘 검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방식에서 저희는 계속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래는 크라임씬을 만들어 볼까 했어요. 근데 또 저희가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또 직관을 계속해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걸 저희가 계속해서 강의를 통해 배우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크라임씬을 맞이했을 때 저희는 계속해서 직관을 써야 돼 이렇게 할까봐 이러면 오히려 더 좋은 직관이 나오지 않고 머무르는 직관이 되지 않을까, 그럼 그게 또 합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염려가 되어서 저희는 현실적인 상황, 정말 사소한 사건에서 어떻게 하면 직관을 발휘해서 해결할 수 있는가, 정말 급박한 상황, 정말 직접적인 상황에서를 원했기 때문에 저희는 몰래카메라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희가 몰래카메라를 준비를 하였는데 사건 일지를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릴게요. 사건 발생 시각은 2018년 12월 2일 일요일 오후 5시입니다. 장소는 구월동 로데오 타멘탐스 카페였고요. 사건명은 절도로 인한 금품 손괴. 피해자는 김땡땡 18학번 여자 하부님이셨고요. 피해 물품은 김땡땡의 맥북 200만원 상당의 상당히 고가의 물품이죠. 용의자는 피해자를 제외한 모두가 용의자였습니다. 테크놀로지와 HRD 영상 제작 회의를 위해 구월동에 모인 2조 팀원들은 첫 모임 장소는 고브리토스 카페였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조용한 관계로 타멘탐스 카페로 급하게 옮기게 되었는데 이 과정을 조금 설명해 드리자면 저희가 몰래카메라를 하자라고 하는 대상까지 정했어요. 근데 그 대상을 제외하고 모두가 3시에 모이고 대상은 4시에 모이기로 했는데 그 대상이 갑자기 3시에 나타난 거예요. 쓸데없이 부지런한 거죠.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당황을 하였고 급하게 타멘탐스로 옮겼습니다. 그러면서 핑계를 댄 게 영상을 찍고 이러려면 조금 뭔가 이렇게 시끌시끌한 분위기여야 되는데 이건 너무 조용하다라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급하게 타멘탐스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시작하면서 저희는 가장 바깥에 앉아있던 김땡땡 씨가 자신의 맥북을 꺼내기 위해 가장 안쪽에 있던 가방을 일로 줘 하고 그 가방을 받으면서 이제 맥북을 꺼냈는데 파우치에서 맥북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저희의 몰래카메라는 시작하게 되는데요. 과연 범인이 누구였을까요? 자작. 이제 안심법만이 알 수 있습니다. 저희 사실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는 모든 것이 다 몰래카메라였습니다. 저희는 범인은 존재하지 않았고 저희 모두가 따지고 보면 범인이고 공범이었죠. 저희는 직관을 활용하여 몰래카메라 행을 안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집중하기 위해서 일부러 몰래카메라를 준비한 겁니다.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간략하게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이시는 게 저희가 짠 시나리오입니다.
주요 장면입니다. 몰래 찍고 있는 거라서. 되게 분위기가 실제로 저렇게 조용했어요. 나가죠. 네. 근데 제가 숨겼다고 해도 숨길 데가 없는 약해가지고. 나는 중간에 처음 시작하자마자 화면이 꺼져가지고 다시 이게 손으로 잡고 네. 엉성하게 하는 게 이게 진짜 웃겼어. 추리하는 주영식 눈빛입니다. 소리가 안 들려서 조금 아쉬운데 영상을 보시면은 제가 설명해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우선 유라 씨의 컴퓨터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준영 씨가 저희 모두가 되게 심각한 분위기를 잡는데요. 거기서 준영 씨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학생회장이다 보니까 그 유라 씨가 부탁을 합니다. 준영 씨한테 오빠가 좀 찾아주세요 라는 부탁을 받고 이제 준영 씨가 본격적으로 추리를 하는 과정인데요. 방금 장면을 보시면 되게 눈빛도 날카로운데 대사가 방금 안 나왔습니다. 제가 짚어드리고 싶었던 대사는 이거는 공범이 있거나 자작이야 라는 대사를 합니다. 근데 우선 저희가 카메라 세팅을 원래 미리 해놨어요. 미리 해놨는데 그 카메라가 용량이 부족한 관계로 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급박하게 저희가 핸드폰을 이런 식으로 숨기면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진짜 어떡하지? 어긋나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준영 씨는 초중반부터 영상을 쭉 보시면 초중반부터 계속 자작하지 마, 야 자작하지 마, 연기하지 말고 꺼내 이런 말을 계속 합니다. 근데 유라 씨가 거기서 폭풍 연기를 하면서 거의 울먹울먹거리고 그 화를 내면서 그 되게 다시게끔 다시 들어가게끔 합니다, 연기에. 그래서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진엽 씨와 준영 씨가 해피타임을 가지면서 얘기를 하는데 근데 공범이 있거나 이건 100% 자작이야 라는 말을 계속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자료는 없지만 그런 걸로 봤을 때 저희 추론은 저희 생각은 준영 씨가 어느 정도 직관적으로 감은 잡았지만 분위기도 그렇고 계속해서 뭔가 외압이 있고 계속 분위기가 워낙 안 좋고 또 유라 씨는 연기를 너무 잘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말을 못했던 거죠. 그러고 있다가 본격적으로 본인이 방금 마지막 출연하는 영상에서는 준영 씨가 자세히 보면 입가에 미소가 살짝 있어요. 그리고서 이건 공범이 있거나 자작이야 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인터뷰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왜 도대체 그런 걸 했냐 라고 물어보니까 시간 관계를 따지면서 하나만 적어봤거든요. 관우 씨는 뭐 어땠고 누구는 어땠고 라는 이런 합리적인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본인의 추리에 확신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유머러스하게 이거는 공범이 있거나 괴도피디의 짓이다 라는 말을 하면서 저희의 몰래카메라는 마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과정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지난주에 장진 감독의 직관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직관적으로 범인을 추론하고 본인의 직관을 뒷받침할 합리적인 증거를 찾아 범인을 추리한 장진 감독과 준영 씨가 어느 정도 일치했다는 인상을 받은 거죠. 추리의 증거와 단서가 많은 실제 상황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의 문제 상황에서도 직관을 활용한 추리가 어느 정도 누구든지 가능하다는 사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린 총 결론은 직관이 합리보다 우선시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합리는 증거, 단서와 같은 합리적인 추론에서 활용되는 도구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직관이 주를 이루고 증거나 단서가 거기에 개입이 되어야지 증거나 단서가 먼저 시작을 해서 거기에 직관이 개입되면은 정말 죽도밥도 안 되게 되는 거고 오로지 이 증거와 단서로만으로 한다면 정말 합리적인 추론의 끝이 되기 때문에 진흥범들이 더 활개를 칠 수 있는 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저희는 이제 실제 사례를 가져오게 되었는데요. 실제 사례는 목격자 CCTV 없는 살인, 직관을 역으로 추격한 36시간입니다.
머리가 심하게 다치고 훼손된 남성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다툼에서 시작된 우발적 살인이라는 직감을 하게 됩니다. 사건 현장에는 증거가 될 수 있는 화면이나 목장은 아무것도 없었고요. 직업소개서의 근로자들이 실언을 조회한 경찰은 피해자와 A씨 사이에 갈등이 있었음을 직감하게 됩니다. 이후 형사들은 피해자와 용의자 술 취한 걸음걸이로 CCTV 영상을 찾아내고요. 주변인을 탐문하고 친척에게 전화를 걸어 사람을 죽였다. 이 전화가 마지막이다. 라는 말을 남기고 잠적한 A씨를 살인 용의자로 특정하게 됩니다. 인터넷을 하지 않으면 신용카드 한 장도 남기지 않을 만큼 되게 철두철미한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길거리로 횡보하다가 잡히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이 수사를 지휘한 경찰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 수사는 과학 수사가 아니고 주변인 탐문에 의존한 정말 전통적인 기법이 아닌 첨단 기법으로 수집한 증거와 큰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 과학적인 추리와 인과관계만으로 범인이 잡히지 않는다. 라는 것을 강조했고 그만큼 직관이 많이 발휘된 사례라고 생각을 저희가 갖고 오게 되었는데요. 다음 사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18년 동안 미제였던 사건을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98년 오후 1시에 집에 혼자 있던 주부 A씨가 성폭행당해 살해되었습니다. 범인은 A씨 남편 체크카드로 151만 원을 뽑은 뒤 자취를 감췄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151만 원을 ATM기에서 뽑는 순간 바로 잡히지만 과거는 98년, 20년 전이기 때문에 잡히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고 본부는 해체되었습니다. 당시 막내였던 김우인 검사는 이 사건을 잊지 않고 있다가 광수대로 배치가 된 후에 계속해서 이 사건을 몰두하게 됩니다. 김경희는 범인이 당시 20대였다고 판단하고 범인이 분명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경험 있는 전과자일 것이라고 직감을 합니다. 쭉 보시면 전과 기록 조회하고 이렇게 잡힌 내용이 쭉 나오는데요. 결론은 DNA 채취를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잠복 수사를 하다가 결국엔 담배꽁초를 주워서 일치하는 결론을 냈고 결국에는 16년 만에 무기징역 선고를 받게 만듭니다. 여기서 들었던 생각은 우선 이 사례를 보시면 이 팀, 과거에 있던 그 수사팀이 굉장히 합리적인 수사만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맥락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성폭행 전과가 없어서 소송 수사에서 용의선상이 제외됐다라는 건데 그 성폭행 관련된 전과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용의선상의 제외란 겁니다. 정말 성폭행범을 다시 저지를 거다. 뭐 이거는 맞는 말이지만 그 성폭행범도 처음에는 첫 초범이 있을 텐데 처음 저지른 건 아예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렇지 않다라는 정말 합리적인 생각에 의해서 제거를 했기 때문에 16년 동안 잡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 있던 이 수사팀이 앞에 있던 이 36시간 만에 잡은 이 팀처럼 직각을 발휘했다면 이 미제 사건 18년 동안 이 미제 사건은 어쩌면 36시간 아니면 이틀, 3일 만에 잡았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김경희 같은 경우도 범인이 저지른 경험이 다른 범죄 저지른 경험이 있을 거다라는 직감을 발휘한 것과 당시 20대였을 거다라는 판단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직관적 감각일 수도 있고 말도 안 되는 추리일 수 있지만 직관을 발휘했기 때문에 18년이 지난 증거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없고 다시 무에서 시작할 수 있는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던 좋은 사례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발표는 저희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고요. 저희는 앞으로 발표 때 범죄 수사와 관련된 직관, 합리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아본 것을 토대로 이거를 교육하고 테크놀로지에 녹여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경찰대학이나 다른 뭐 학과들 그런 데서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도 알아볼 계획이고 좀 나아지는 테크놀로지를 좀 더 개발해볼 노력을 해볼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찍어줄래? 되게 소름 끼치는 그런 발표네요. 잠깐만 내가 컴퓨터 접속 좀 잠깐 해볼게. 여기 도움이 될 만한 제가 3년 전에 썼던 글을 보여줄게요. 페이스북에
해보겠습니다. 바로 댓글로 들어가네. 여기 보면 자, 직관의 힘이라고 쓴 건데 이 글씨 잘 보이나요? 네. 자, 좀 길지만 읽어볼게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개의 경우 여러 단서가 복잡하게 얽히고 꼬여있는 것을 보고 절망하기도 한다. 이때 남들이 잘 찾지 못하는 결정적 단서를 찾아내서 쉽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다.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결정적인 단서, 크리티컬 큐를 잘 찾아내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 결국 단서를 찾아내는 직관적 능력이다. 합리적 사고에 길들여진 사람들이 논리적 사고에 매여서 그럴싸한 단서들 사이를 오가는 사이에 본질을 꿰뚫는 놀라운 통찰과 예민한 감각적 촉을 깨워 저 넘어 결정적 단서를 기억해 찾고 마는 능력이 직관적 능력이다. 부연 설명. 과거를 탐색할 때 두 가지 태도가 있다. 이게 사실 이 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합리주의적 태도는 지금의 문제가 왜 발생했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럴듯한 설명 논리를 만들기 위한 단서를 찾으려 한다. 그래서 단서를 찾을 때도 논리적 사고에 의탁하게 된다. 아닐 듯한 것은 배제하고 그럴듯한 것 위주로 탐색의 범위를 좁혀간다. 좀 전에 발표된 것들이 일치하는 얘기죠. 그냥 직관주의적 태도는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어떻게든지 문제 해결에 필요한 단서를 찾는 데 집중하게 된다. 단순한 논리적 탐색을 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본질을 꿰뚫기 위해 집중하면서 온몸의 감각을 깨워 촉을 세운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 보는 무언가를 볼 수 있게 된다. 합리주의적 태도는 과거 회귀적 과거 탐색을 하고 직관주의적 태도는 미래지향적 과거 탐색을 한다. 제가 3년 전에 이 글을 썼던 이유는 문제 발생 시 뒤돌아보는 것이 무조건 좋지 않다는 뜻으로 직관 모델을 오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썼던 글인데요. 뒤돌아보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뒤를 돌아봐야만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믿음의 허상을 지적한 것뿐이다. 필요할 때는 당연히 뒤를 되돌아보면서 단서를 찾아야 된다. 뒤를 되돌아보는 데 있어서도 태도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글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자, 직관은 매 순간 직관적 선택에 항상 성공하는가. 자, 이것도 3년 전 어저께 쓴 글이네요. 자, 직관은 매 순간순간 나 자신의 온 감각을 깨워 주체적으로 의사결정하는 주체다. 그러한 직관이 내리는 결정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직관 자체가 양면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직관은 매 순간마다 의사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만약 이전의 결정에 따른 좋지 않은 상황이 전개된다면 그 즉시 의사결정을 내려서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때로는 이전의 직관에 의한 결정이 좋지 않았을 때 방향을 틀어서 오히려 더 좋은 결과로 전개되기도 한다. 이런 것을 일컬어 전화위복이라고 한다. 직관주의자는 매 순간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 끊임없이 감각의 촉을 세우고 순간순간 결정을 한다. 일단 한 발 내딛고 결정하고 또 내딛고 결정하고 또 내딛고 결정하고 따라서 실수나 실패를 따지지 않는다. 다만 사후적으로 지난 결정과 그 결과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를 따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합리주의자라고 한다. 그래서 합리주의자는 직관에 따른 결정이 때로는 크나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을까봐 매우 큰 걱정을 하게 되고 직관에 따른 결정으로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합리적 결정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합리주의자라고 부른다. 특히 학자들이 그렇고 그런 학자들로부터 교육받고 훈련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한다. 합리적 결정을 통해서 실수나 실패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다. 그런데 만약 합리적 결정만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주체적 결정을 미루고 과거 경험이나 어떤 매뉴얼, 시스템을 따르는 결정을 하려고만 하면 이런 경직된 자세는 직관적 결정보다 더 좋지 않다. 가장 좋은 태도는 내 직관이 주체적으로 결정하되 그 결정 옵션에 합리성의 도구 사용 여부도 포함시키는 것이다. 그러면 합리적 프로세스에 경직되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합리성을 더욱 완성시키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 글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보고 있습니다.
다행이야. 네. 일단 제 의견을 이렇게 덧붙였고요. 그래서 누군가의 희생을 필요로 했던 실험에서 아주 훌륭한 깨달음을 도출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이런 탐색, 그러니까 탐정이나 혹은 경찰대나, 그러니까 뭔가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어떤 그 커리큘럼을 어떻게 제안할 수 있을지도 사뭇 기대가 되는 아주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의 코멘트는 이렇고요. 또 누구 코멘트 한번 좀 다른 팀 느낌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삼진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저 지난주에 지난주 발표하셨을 때 뭐 이제 합리도 그러니까 과거에 그 방법이 꼭 직관적이고 지금이 직관적이지 않은 게 아니지 않냐고 이런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번 주 발표하시는 거 보니까 되게 그 직관을 통해서 합리를 사용하는 게 그런 과정에 있어서 직관이 되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되게 재밌었어요. 좀 그렇게 몰래카메라 상황에서 직관을 찾으려고 시도한 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근데 궁금한 게 나는 당사자 얘기를 한번 듣고 싶어. 진짜. 지금 이제 팀원들이 추론을 한 거잖아요. 이런 분석과 추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그 당시에 제 생각을 그냥 말씀드리면 무슨 얘기 해도 돼. 일단 기분이 어땠어? 화났어? 네? 화 안 났어? 네. 진짜? 유라가 걱정됐어? 일단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어요. 걱정은 안 됐고? 그래서 뭐지? 이게 정말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라고 더 생각이 본질적으로 느꼈구나. 오케이.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고 얘가 가방을 저 구석에서 가져왔단 말이죠. 거기서부터 의심이 시작했다는 얘기를 들었어.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근데 그 안에서 가방이 통째로 없어진 게 아니라 맥북 막 쏙 빼갈 만큼 유라의 가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나. 그래서 또 유라가 연극부를 했기 때문에 야 유라야 장난치지 말고 빨리 노트북을 꺼내 라고 말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유라는 자신의 역량을 발휘해서 장난치지 말라고 말을 했죠. 그 순간 진짜 속았어? 아니면 여전히 의심했어? 그래서 그래도 아직 의심은 남아 있었지만 이게 진짠가 싶어서 이제 사태 파악을 하고 있었고 이제 중간에 가방을 그 팀원들의 가방을 한번 싹 뒤져보기도 했었고 마지막엔 이제 영상에 나오지만 뭐 카페에 도착한 시간 누구가 같이 있었는지를 딱 써보니까 이게 절대 장난치는 거 아니면 공범이 있을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하는 순간에 이제 그러면 그냥 경찰에 신고를 하자라고 해서 그 말을 왜 던졌어? 이게 정말 장난이라면 경찰에 신고를 하려는 제스처를 취했을 때 하지 마세요라고 이제 저희가 장난이었어요라고 말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다들 그럼 신고하자 이렇게 가잖아 또, 그치? 맨 처음에는 그냥 전화기 들어서 신고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거 지금 이렇게 신고하면 이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진술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카운터에 말을 한 다음에 경찰에 불러야 된다 라고 해서 그런가? 근데 또 관우가 그런 적이 있대요. 진짜 뻥이야? 저 알바하다가 진짜? 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제가 종이에 써가면서 추리를 하고 이거 진짜 공범이 있거나 장난이다 라고 했을 때 유라가 마지막에 이제 크리티컬로 저 신고하는 거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해서 카운터 앞에 가서 그 순간에 속았어? 네, 그래서 그 순간 진짜 속아 넘어갔구나. 그래서 제가 먼저 말을 저희 일행 중에 하는 순간 제가 맥북 좀 주세요. 네, 이런. 그러니까 완전 속아 넘어가는 그 순간이 그때였어? 네. 그게 실패한 거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직관이 의심하는 기능으로 직관이 잘 발현은 됐으나 결국은 속아 넘어갔네. 그리고 좀 더 이렇게 팀원들을 추궁을 해보고 싶었는데 그 상황에서 자기가 정말 아니라면 정말 억울하기도 억울할 거고 또 화도 나고 좀 상처도 받을 것 같아서 더 말을 하고 싶었지만 일단 계속 들어보고 이게 무슨 상황인지 써보고 그랬었죠. 오케이. 서운하게 왜 그래요? 막 가방 잊어보니까 서운하게 왜 그래요? 아까
진행해오던 어느 정도 친분이 있는 사이라서 의심이 들다가도 친분 때문에 약간 그 의심을 더 스스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심을 더 이상 지속을 못한 것 같아요. 친분이 있어서. 그게 합리의 덫이지. 친하니까 안 하겠지. 스스로 만든 룰에 넘어가는 거지. 스스로 만든 어떤 프레임워크에 그 프레임이라고 하잖아. 그것에 그 덫에 걸린 거지. 최종적으로 속았다는 거지. 역시 연극군요. 오, 이제 1년밖에 안 됐는데 엄청나게 성장이네. 이거는 정말 두고두고 에피소드로 남겨도 좋을 것 같은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네. 여기 누구 소감 덧붙여줄 사람? 해볼까? 한마디? 아 저요? 네, 저도 되게 재밌게 일단 봤고요. 직관. 제가 사실 저기 3족보 좀 생각하느라 좀. 3족보 생각하고 있었어? 뭔데? 네. 뭐 생각했나? 오. 아까 미니 씨가 말한 거랑 똑같이 생각했는데. 야, 3족계 임팩트가 크네. 긍정적인 걸 생각한 게 아니라 뭔가 좀 부정적인 측면을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 나중에 인터뷰를 꼭 해보세요. 네. 한마디 해줄래? 우리 2조를 위해서. 뭔가 그러니까 어쨌든 준영이 오빠가 처음에 이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거 막 직관으로 의심은 하셨지만 합리적으로 이게 진짜 자작극이면 내가 신고하자고 했을 때 말릴 거다라고 했는데 신고하는 것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거에서 넘어가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합리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아무리 열심히 적어가면서 하셔도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틀릴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치, 그 순간마저도 의심의 끈을 놓지 않게 만드는 게 직관이거든.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잘 지적한 것 같아. 그래서 혹시 이후 플랜은 더 자료 조사를 아직은 진행을 더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도 계속 직관적인 전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또 계획에 또 얽매이지 말고. 이제 2주밖에 안 남아서 뭔가 매듭을 짓긴 해야 돼. 너무 방대하게 하지는 말고 간단하게. 그 경찰 중에 뭐 텔레비전에 나올 법한 뭐 이런 사람 있으면 가서 직접 인터뷰해도 되지, 그렇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문헌자료도 좋지만 딱 결정적인 단서를 줄 사람을 찾아가서 인터뷰하거나 교도소 가서 인터뷰해도 좋을 것 같고. 실제로 범죄자를. 아니 그럼 안 되고 그건 되게 위험한 일이야. 어쨌든 놀라운 시도를 하고 있는 2조에게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